당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험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생각에 지금도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또렷하게 알면 풍요로움은 저절로 이끌려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 많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 익스, 제리 익스 부부가 쓴 머니룰입니다.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유쾌한 창조자, 머니룰까지 에스더 익스, 제리 익스의 책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었죠. 이 중 머니룰은 절판된 상태여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최근 절판도서 살리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나비스쿨 출판사를 통해 재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인지,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의 론다번도 저자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시크릿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책 앞날개에는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에스더 익스, 제리 익스. 전 세계 3천만 부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탄생시킨 주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크릿이 출간되기 20년 전에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을 개최하여 돈, 건강, 성공에 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웨인 다이어와의 대담을 통해 책을 공동 출간하기도 했다. 웨인 다이어는 그 책을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소개했다. 에스더 익스와 제리 익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부자가 되었다고 느껴라. 부유함이 저절로 이끌려 올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부를 이루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시간여행, 유쾌한 창조자, 감정연습, 볼텍스 등이 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만물은 진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감정은 가장 강력한 진동,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 내가 풍요롭다고 느끼면 풍요의 진동이 생겨나고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진동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롭다고 느끼면 풍족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돈에 대해 평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머니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생각하라. 삶이 바뀔지니. 끌어당김의 법칙, 그 한결같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알려줄 수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력한 법칙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삶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보면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끊임없이 증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면 당신을 도울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할 사람만 주위에 가득하지요.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공정함은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진동은 당신을 공정하다 여기는 사람을 다가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돈이 없다는 생각에 실망이나 두려움에 파묻히면 돈을 벌 기회는 계속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슷한 것은 당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가난을 떠올리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풍요라고 느끼면 번영의 기회만 찾아옵니다. 이 법칙은 한결같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삶 속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끌어당깁니다. 그 법칙을 알면 스스로 경험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란 무엇인가? 만물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동은 에너지와 비슷하며 또 다른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소리에도 진동이 있습니다. 악기가 굵은 저음을 내면 진동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듣는 행위는 진동으로 소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진동에 대한 당신의 해석입니다. 무언가를 들었다는 건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감각은 우주가 진동하기에 가능합니다. 우주는 조화롭게 진동합니다. 공기도, 흙도, 물도, 우리 몸도 진동합니다.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모든 진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슷한 진동은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가장 강력한 진동 해석자이며 내 생각과 내면 존재의 조화를 계속 알려줍니다. 비물리적인 세계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도 진동입니다. 진동의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동을 이해하면 비물리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의식적으로 연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물을 보기 위해 복잡한 시신경이나 1차 시각 피즈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 전기를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조화와 부조화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 진동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동을 깨닫고 감정의 신호를 활용하세요. 당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풍요함을 느끼면 풍족해진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변화를 만들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면 원하는 것이 당신을 피합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사람들은 자꾸만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공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내 성공을 가로채서 성공하지 못해. 사기를 당해서, 능력이 없어서, 전생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정부가 내 권리를 무시해서,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해내지 않아서 나는 성공하지 못해. 이처럼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다른 진동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진동이 생겨납니다. 가난한 진동을 내보내면 풍요로움은 결코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성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공의 진동을 내보내나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 성공의 진동을 쉽게 내보낸다는데 우리도 동의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본질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오기 전이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만으로 진동을 내보내면 현재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실현되기 전이라도 그 꿈의 설렘과 만족을 느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꿈이 이뤄진 상태를 의도적으로 떠올리세요. 바라는 현실을 일부러 상상하세요. 상상을 진동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뤄지기 전에 진동을 내보내세요.
그래야 이뤄집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 내면에서 진동하는 지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면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금세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를 기억해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당신 안에 있었던 고유한 진동을 되찾으세요. 당신은 이곳에서 경이로운 상태로 존재합니다. 더는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아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이 지닌 온전한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닫고 운명에 대한 통제권도 다시 확보했습니다. 되는 대로 살며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던 삶은 이제 끝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삶을 의도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말해야 합니다.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후회와 원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새 삶을 말하라.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려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올바른 방향을 정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겉보기에는 사소해도 인생을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바로 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지금 말하세요. 매일같이 당신은 말과 생각,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모든 순간에 우주의 입자들이 힘차게 움직입니다. 원함이든 부족함이든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앞에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대상에는 두 가지 측면, 즉 당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당신의 감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엔 두 얼굴이 있다. 모든 대상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예로 제시하겠습니다. 풍요, 빈곤, 건강, 질병, 행복, 슬픔, 명료, 혼동, 활력, 지침.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사고 싶다.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다. 기분이 나쁘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돈을 벌 방법을 모른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 그가 자기 목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나는 날씬해지고 싶다. 나는 뚱뚱하다. 각각의 항목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하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그 습관을 좀처럼 바꾸지 않지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현실을 말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말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새 삶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신의 말에 하루 동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과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다음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 지저분하고 낡은 차가 싫어.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멋지고 안전한 새 차를 갖고 싶어. 나는 뚱뚱해.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날씬해지고 싶어. 단순히 말을 바꾼다고 해서 새 차가 주차장에 놓인다든지 갑자기 날씬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들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춰보세요. 마침내 당신의 감정이 변합니다. 진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동이 바뀌면 눈앞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말하세요. 우주가 그 소망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관점이 삶을 바꾼다. 관점의 전환은 모든 대상에는 실제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한 다음 그 두 가지 중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모든 대상과 관련해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망이 내면에서 활성화되면 당신이 바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틀림없이 당신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여기서 명확히 밝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라는 무언가를 말하면서 의문을 느낀다면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생각의 진동이 창조적인 방향으로 발산되는지 보여주는 진정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할수록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말한다면 마침내 진동의 균형이 변합니다. 원하는 것을 자주 말한다면 그 말과 일치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에는 더욱 중요하고 강력한 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말할 때 당신 내면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점의 전환은 삶을 즉각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 당신은 당신의 인생 경험을 스스로 창조합니다. 경험의 창조자로서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은 당신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심지어 당신의 말에 의해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생각이 경험을 창조합니다. 생각의 진동을 내보내는 일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이나 행동 없이도 생각의 진동을 내보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이들이나 아기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의 말을 모방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진동을 모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에는 그 생각만이 가진 고유한 진동의 파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기억에서 떠오른 것이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든 당신의 생각과 누군가의 생각이 결합된 것이든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고유한 파장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 생각은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합된 생각은 전에 하던 생각보다 더 큰 파장으로 진동합니다. 결합된 생각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생각을 또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파장이 더욱 커지면서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그 생각들은 매우 강력해져 끌어당긴 것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생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사람, 상황, 사건,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생각하거나 진동으로 발산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마음을 먹고 더욱 의도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동과 생각이 일치할 때, 날마다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생각을 이끌어 보세요. 기분이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으로 인해 활성화한 진동이 비물리적인 존재인 더 큰 당신의 진동과 점점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하려는 당신의 소망은 내면 존재의 광범위한 관점과 조화를 이루도록 당신을 안내합니다. 사실 당신의 생각이 내면 존재의 생각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면 존재는 당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의 결함을 찾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은 불안한 진동과 저항을 가져옵니다. 내면 존재가 사랑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당신은 혐오스러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내면 존재가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당신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내면 존재의 관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좋은 기분을 선택할 수 있다. 내 아내 에스터는 종종 완벽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찾으며 그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기분 좋은 생각은 다른 기분 좋은 생각을 끌어당기고 또 다른 기분 좋은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2시간 가까이 의도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면 그녀의 진동 파장이 자신의 내면 존재가 내보내는 파장과 상당히 비슷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생각은 그 다음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또 다음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당신의 내면 존재와 조화를 이룰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자신의 깊은 근원에 있는 순수함과 더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대단히 유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이 생각의 힘을 키운다. 종종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다른 대상을 비난할 때마다 당신은 부정적인 끌어당김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부정적인 끌어당김이 이어집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작을 알아보려는 노력에서 부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의 원인이 뭘까? 내가 원하는 상황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경험을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해결책을 찾는 태도는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진지하게 찾는 것과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확인했다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문제를 계속 분석하면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됩니다. 문제와 해결책의 진동 파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유익한지 인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능숙하게 구별하여 원하는 것에 즉시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곧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되는 일보다 잘 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긍정 노트를 날마다 활용해도 좋습니다. 생각의 무게 중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부재를 생각하는 것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 이를테면 더 나은 재정 상황이나 인간관계 개선, 신체적 건강 등을 말하거나 생각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는 원하는 것을 찾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점의 전환과 긍정 노트는 모두 창조의 초기에, 즉 창조 과정을 인식하기 어려운 미묘한 단계에서 당신이 부정적인 매듭의 끝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즉시 당신은 그것을 놓고 긍정적인 생각의 가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분 좋아지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엄청나게 기쁜 생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조금 더 기분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훨씬 기분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모든 생각과 진동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영향을 받거나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옮겨가기 힘이 듭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찾게 됩니다.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에서 벗어나 당신이 몹시 원하는 긍정적이고 기쁜 문제로 단번에 도약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의 진동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무게 중심을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꾸준히 옮기겠다고 결심하는 게 당신의 진동을 상승시키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땐 몇 시간 자고 난 후라 원하지 않는 것의 진동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긍정적인 진동 상태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당신 인생에서 긍정적인 것 몇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루를 더욱 멋지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뜰 때 떠올리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루를 시작하는 발판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욱 기분 좋고 유익한 생각을 이끌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아침 당신에겐 새로운 진동을 설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어떤 분위기로 생각을 내보낼지 정할 수 있죠. 하루 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처음에 설정한 진동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생각, 진동, 끌어당김의 기준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일이 중단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내면 존재가 에너지를 재정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신체가 에너지를 회복하고 보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밤 나는 잘 쉴 거야. 자는 동안에는 이 몸으로 끌어당기는 모든 일이 멈춘다는 걸 알고 있어.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말 그대로 다시 육체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면 수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몸으로 이 행성에 처음 나타난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찾겠어. 기분이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 진동을 상승시키는 생각을 선택하겠어. 그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계속 끌어당길 거야. 우주의 긍정적인 면과 공명하는 수준까지 나의 진동 주파수를 끌어올려야지. 당신의 진동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침대에 누우면 아침에 깨어날 때 전날 밤에 내버려둔 생각이나 진동이 고스란히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날 생각은 부정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생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삶의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세요. 수면 시간에는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모든 생각을 의도적으로 놓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온갖 문제를 걱정하거나 할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 순간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며 잠자리에 드세요. 이 침대에 누우니 기분이 너무 좋다. 이불이 정말 아늑해. 몸이 정말 편해. 베개가 너무 푹신해. 공기가 상쾌해.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기분이 좋아지는 밧줄을 당신이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걸 증폭시키는 거대한 확대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찾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기분이 좋아질 생각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 비슷한 생각을 또 끌어당깁니다. 잠에서 깨어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출발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노력을 통해 더욱더 즐거운 시나리오로 생각의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생각의 습관과 끌어당김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생각이 가져다주는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잠이 즐거우려면 수면 시간에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궁금한가요? 침대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가장 즐거운 일을 떠올리세요. 하루를 차근차근 되새기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처음 목적을 놓지 마세요. 그러다가 즐거운 일을 찾아내면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그런 뒤 이 말을 하면서 긍정인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세요. 거기서 내가 좋았던 건 땡땡이야.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땡땡이야. 당신이 찾은 생각의 가닥을 따라가면서 그날 있었던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세요. 긍정적인 생각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이 순간의 주된 목적, 즉 잘 자고 상쾌하게 깨는 것에 집중하세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제 잘 거야. 자는 동안에는 끌어당김이 멈출 거야. 내 몸 곳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거야. 그 다음 곁에 있는 것들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편안한 침대, 푹신한 베개, 행복한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잘 거야. 새롭고 기분 좋은 끌어당김으로 새 에너지를 채워서 일어날 거야. 그런 다음 잠에 빠져드세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법.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면 당신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뜰 때 바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 내가 깨어났어. 물리적인 몸으로 다시 나타났어. 잠시 그대로 누워서 침대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기분 좋은 일을 찾을 거야. 기분이 좋으면 더욱 강력한 힘으로 진동을 하게 되지. 내가 바람직하다 여기는 것과 조화로워지는 거야. 기분이 좋으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 맞아.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져. 우리가 당신이라면 침대에 잠시 누워 주변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을 겁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를 보내면서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든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채로 하루를 시작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언제든 피어오를 수 있죠. 어떤 문제들의 부정적인 엔진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정이 생기는 첫 순간에 잠시 멈춘 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원하는 것으로 즉각 주의를 돌리세요. 새로운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계속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집중하세요. 하루를 보내면서 웃을 이유와 즐겁게 지낼 이유를 더 많이 찾아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제는 돈을 끌어당길 시간. 진동의 균형을 찾으면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 대부분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없어서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없던 것을 소유해도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소유물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더 모으는 일은 절대 끝나지 않는 투쟁이 됩니다.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한 가지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게는 그게 없어. 그래서 갖고 싶어. 라는 외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으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법칙에 어긋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은 항상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더 많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을 소유물이 채워주거나 행동이 달래주지 않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소망과 습관적인 생각 사이에 진동의 부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고 관점을 전환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세요. 이게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흥미로운 일이 당신의 경험에서 일어납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 삶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흘러들어온 건 아닙니다. 공허함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에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삶 속으로 모아들일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고 소유물을 욕심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소망을 품고 소유물을 모으고 행동하세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진동으로 돈을 소비하면 돈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신속하게 바꿔주는 과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더 많은 돈을 당신 삶에 흐르게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0를 주머니에 넣고 계속 가지고 다녀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는지 의도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 수준에서 $100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정신에서 $100를 하루에 1000번 소비하면 당신은 $10만 달러를 소비했다는 진동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돈과 관련해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진동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통해 당신은 돈에 대해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돈에 대한 느낌이 변할 때 끌어당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돈이 당신 삶으로 흘러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내겐 $100가 없어요. 대신 내 주머니에는 차용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빚이 있다고 계속 느끼면 그런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머니에 $20가 있든 $50가 있든 아니면 $1000나 $10,000가 있든 그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금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 인식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을 받아들일 때 더 큰 번영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하면 질문. 나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적은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내게 배운 걸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돈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배운 걸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두는데 말입니다. 무언가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돈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답.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습니다. 즉, 강력한 느낌이 행동을 이기는 겁니다. 결핍을 생각하며 행동하면 항상 역효과를 낳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건 결핍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경험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주를 다 뒤져도 이를 반박하는 증거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질문. 알게 된 게 또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나 성공 사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런 성취를 이루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지요. 대답.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대상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부족함을 계속 끌어당긴 것이죠. 그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겁니다.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자꾸 연결하면 원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더는 원하지 않아.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어. 아예 원하지 않는 게 더 수월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느끼지 않으면? 질문. 누군가를 관찰하며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핍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그래서 더욱 풍요로운 상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맞을까요? 대답. 정확합니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당신이 그 평가를 신경 쓰지만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교하며 그들이 당신보다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결론에 이르면 당신 내면에서 부족함이라는 감정이 커집니다.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라는 감정이 활발하게 피어나지요. 다른 사람이 번영을 이루지 못하는 걸 생각해도 당신은 번영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걸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나 몰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번영을 이루었다고 느끼면 더 많은 번영을 끌어당깁니다. 돈에 관해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돈이 삶에 흐르게 하고 싶나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진동의 균형만 달성하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게 될지 의문을 품는다면 진동의 균형에서 벗어납니다. 돈을 소유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믿으면 진동의 균형에서 벗어납니다. 부적절함, 불안, 질투, 불공정, 화를 느끼는 건 감정 안내 시스템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소망과 조화롭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라는 주제와 자신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생기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돈의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데 골몰하지요.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보상을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의 목적이 위대한 목적과 조화로워집니다.
노력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겹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지 않지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치를 증명하고 나서야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원하는 유익을 얻는 데 필요한 건 그러한 유익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게 우선입니다. 끌어당김의 기준을 바꾸는 법.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 초점을 맞췄던 세월을 만회할 시간이 없다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힘은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찾으면 바로 지금 끌어당김의 기준이 바뀝니다. 수년 전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현재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계속 간직해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습관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다른 진동의 파장을 내보내고 끌어당김의 기준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100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알아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 끌어당김의 재정적 기준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처럼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진동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끌어당기는 일에서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돈을 소비하며 더 나아진 삶을 상상하세요. 많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의도적으로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동으로 발산한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계속 집중할 때 끌어당김의 기준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상상하고 집중하세요. 편안한 마음은 진동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충분한 돈에 관해 새롭게 말하기.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속한 현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내보내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당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현재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관점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관점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끌어당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상태는 앞으로 다가올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삶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를 도약대로 삼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뛰어올라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서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돈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몇 가지 예를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재정적 그림에 관한 새롭고 발전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주변 환경과 사건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지켜보세요. 현재 당신의 삶에 원하는 만큼 돈이 있습니까? 우주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까? 평생 벌을 돈의 양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까? 지금 당신은 생각의 힘을 통해 앞으로 당신 삶에서 흐를 돈의 양을 늘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통제합니까? 더 많은 돈을 원합니까? 지금 당신이 배운 것을 알게 되면 재정적 풍요가 보장됩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좋고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나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의식적인 목적을 갖고 더 기분 좋은 이야기, 더 나아진 버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짧게 여러 번 말하면 끌어당김의 기준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토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즉, 당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머니를 읽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생각, 첫 기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기분 좋은 생각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풍요의 진동, 풍요의 에너지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